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들끓던 그날, 중국은 보복했고 유럽은 항의했으며 일본은 걱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2달 뒤 전 세계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전 세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토머스 레이놀즈라고 합니다. 2025년 어느 날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대형 홀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들로 공간이 채워지는 광경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들은 알렉스 테일러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국제관계 전략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강연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회의장은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나무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완벽한 정장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각국 대표들이 고급스러운 의자에 자리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타이핑을 하고 다른 이들은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당당하게 연단을 향해 걸어갔을 때 청중들이 의아함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드러났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본 대표 모리 토모히로 씨가 속삭였어요. 한국이라고요? 그런 작은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 대표 왕 리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할 리 없어요. 뒷줄에서는 미국 재계 인사가 휴대폰을 두드리며 강연 제목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테일러 교수는 위압적인 키에 강렬한 인상의 회색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연단의 자료를 단호하게 올려놓았어요. 그의 시선이 객석을 휩쓸며 의심 가득한 표정들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져 참석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청중들을 관찰했어요. 여러분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작은 나라들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처럼 넓은 영토가 없습니다. 인도처럼 많은 인구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6가지 혁명적인 방법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자에서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몇몇은 노트북을 닫았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리 토모히로 씨와 왕 리엔 씨조차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제 그는 모든 참석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변모했습니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롤러코스터가 급상승하는 순간처럼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테일러 교수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숨겨진 영향력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지 목격하게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사용했던 혁명적인 물건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크린이 밝아지며 강렬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저는 제가 표면적으로만 알았던 나라가 이 회의장의 엘리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녔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느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어요. 저는 알렉스 테일러 교수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진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그가 반짝이는 기기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머리 위로 높이 들며 말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만졌던 물건입니다. 그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휴대폰을 들고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비밀을 품은 듯 반짝였어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 긴장한 듯 웃었어요.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깨지고 수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는 휴대폰을 앞으로 내밀고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비싼 기기가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쿵! 휴대폰이 무대의 단단한 나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관객들은 모두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제 옆에 모리 토모히로 씨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테일러 교수는 침착하게 몸을 숙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것을 들어 올렸고 저는 화면이 완벽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금이 가지 않았고 작은 긁힘조차 없었습니다. 이 특별하고 매우 강한 유리는 알렉스가 빛이 닿도록 휴대폰을 돌리며 설명했어요. 코닌 코리아에서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주머니에서 열쇠와 부딪힐 때 보호해줍니다. 저는 모리 토모히로 씨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요? 한국이 그것을 만들었다고요? 그가 자신의 놀라움을 숨기지 않고 왕 리엔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유리는 전 세계 수십억 개의 휴대폰에 들어 있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계속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없다면 우리는 기기를 떨어뜨릴 때마다 여전히 금이 간 화면을 다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고 그의 뒤에 있는 큰 디스플레이가 바뀌어 다채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조각으로 잘린 파일을 연상시켰는데 두 개의 거대한 조각이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휴대폰 내부를 살펴봅시다. 알렉스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칩 제조 업체 두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둘 다 한국 기업이죠. 그는 파이 차트의 두 거대한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함께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리 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테일러 교수는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이 칩들은 여러분 뇌의 기억력과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휴대폰이 동시에 여러 앱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죠. 심지어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카의 컴퓨터에도 전원을 공급합니다. 왕 리엔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일어섰어요. 하지만 중국의 큰 반도체 공장들은 어떤가요? 그녀는 목소리에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을 담아 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개의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알렉스는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많은 칩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가장 진보된 메모리 칩의 속도와 품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한국 칩이 없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버퍼링 없이 비디오 스트리밍하기 실시간으로 GPS 내비게이션 사용하기 또는 그래픽이 무거운 게임을 하는 것이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왕 리엔 씨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방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중요성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뒤에 있는 누군가가 한국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성이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방금 들은 내용을 조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던 미국 비즈니스 리더는 이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모든 주의를 테일러 교수에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알렉스가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며 말했어요. 메모리 칩과 강한 유리는 한국이 조용히 우리의 현대 세계를 운영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지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작은 전율을 느꼈어요.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전에는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보는 것처럼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됐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고 그의 뒤에 있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색상과 모양의 세련된 전기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들은 미래적이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일반 자동차처럼 연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테일러 교수가 목소리를 더욱 흥분되게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우리 세계에 힘을 불어넣는 세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회사의 로고가 자동차들 위에 나타났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름들은 화면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크고 굵은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알렉스가 디스플레이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물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 한국 회사들이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문가들조차도 이 정보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무대 위에 작은 테이블로 걸어가서 소형 자동차 배터리처럼 보이는 것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두꺼운 책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 배터리들은 그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리며 설명했어요. 거대한 충전식 상자처럼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수백 배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죠. 그는 배터리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계속했습니다. 이 배터리들의 품질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쁜 배터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자동차를 갑자기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품질이 좋지 않은 배터리는 심지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운전 중에 자동차 배터리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배터리는 테일러 교수가 자신의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대부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빨리 충전됩니다.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기도 해요. 열심히 듣고 있던 모리 토모히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똑바로 일어서서 물었어요. 중국의 CATL은 어떤가요? 그들이 지금 가장 큰 배터리 제조업체 아닌가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질문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알렉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내 순수한 양의 측면에서는 CATL이 어떤 단일 한국 회사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와 같은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종종 품질과 안전 기록 때문에 한국 배터리를 선택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후드가 열린 고급 자동차들을 보여주었고 안에는 복잡한 배터리 시스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테슬라, 포르쉐, 포드, 폭스바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들 중 많은 곳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메모를 하고 있던 왕리엔 씨가 고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안전한 게 낫죠. 사람들은 자동차에 불이 붙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청중들은 그녀의 솔직함에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산만해 보였던 미국 비즈니스 리더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제 분명히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테일러 교수는 계속하며 태양 전지판과 대형 배터리 장치가 부착된 집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 같은 한국 회사들은 가정과 기업을 위해 태양 전지판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발전소가 수요가 많을 때를 대비해 여분의 전기를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터리를 만들어요. 심지어 전기 비행기용 배터리도 개발 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배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전에는 한국이 단지 전화기와 TV만 만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가 실제로 미래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다른 이들은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에는 테일러 교수가 우리 모두가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자동차는 가솔린으로만 달렸습니다. 10년 후에는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기술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예요. 이 강연의 이 부분이 끝날 무렵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은 한국, 거긴 그저 김치와 케이팝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와, 한국은 정말로 자동차의 미래에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교수는 아직 발표의 절반도 마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평범하게 보이지만 조용히 우리의 현대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 나라에 대해 더 무엇을 밝힐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방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나타났어요. 그 배는 마치 금속으로 만든 떠다니는 도시 같았습니다. 갑판 위에는 컨테이너들이 높이 쌓여 있었어요. 화면 아래에는 세 회사의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제 테일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한국의 인상적인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선과 유조선의 80%가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의 대부분을 만든다니요.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알렉스가 계속했어요. 이것들은 바다의 거인들입니다. 일부는 세계의 축구장보다 더 길고 해양을 통한 전체 무역의 90%를 운반합니다. 화면이 바뀌어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적 컨테이너들, 자동차들, 그리고 석유를 위한 거대한 탱크들이요. 이런 한국에서 건조된 배들이 없다면 테일러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물건들이 쌓여갈 거예요. 상점의 새 노트북도 선반의 옷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없을 겁니다. 세계 경제는 멈출 거예요. 독일에서 온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도 큰 조선소가 있지 않나요? 제 나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배를 건조해 왔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유럽도 훌륭한 배를 건조하고 자랑스러운 조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발전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용접하는 로봇, 문제를 미리 발견하는 3D 설계 시스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센서를 사용합니다. 화면이 바뀌어 고층 빌딩보다 높은 크레인이 있는 거대한 조선소를 보여주었어요. 작업자들은 거대한 배 부품 옆에서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알렉스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거대한 배를 빠르고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곳에서는 2년이 걸릴 배가 한국에서는 1년 남짓 만에 완성됩니다. 메모를 하던 왕 리엔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배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모리 토모히로 씨는 크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전자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저는 방 주변을 둘러보며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중요성을 의심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테일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온 물건을 살 때 그것이 한국에서 건조된 배를 타고 도착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명이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배운 것에 대해 토론했어요. 한국의 거대한 부두와 크레인은 이제 가장 높은 고층 빌딩만큼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테일러 교수의 발표 절반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조용히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이 나라에 대해 어떤 다른 놀라운 사실을 준비했을지 궁금했어요. 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테일러 교수는 리모컨을 클릭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은 다채로운 장면들로 가득 찼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환호하는 군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케이팝 춤을 추는 10대들, 두바이에서 한국 발라드를 따라 부르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교수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배와 배터리만큼 강력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무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케이팝 음악, 영화,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들은 감정, 이야기, 꿈을 공유해요. 앞쪽에 앉아있던 영국 문화 전문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저 즐기기 위한 건데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과 중동 관계자들 간의 회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22년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에서 중동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매일 밤 시청하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국 기술과 문화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문화는 국가 간의 우정과 신뢰를 구축합니다. 사람들이 한 나라의 쇼와 음악을 좋아할 때 그 나라의 제품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강연 초반에 비판적이었던 모리 토모히로 씨는 이제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변호사 이야기였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홀 안의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오징어 게임은 믿을 수 없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사람은 기생충에 대해 언급했어요. 테일러 교수는 다시 클릭했고 화면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한국 식당들이 보였는데 밖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김치, 비빔밥, 한국 바비큐는 이제 뉴욕, 런던, 시드니의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강남 스타일 이전에는 아시아외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발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한국 쇼를 시청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통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형태의 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좋아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발표가 끝날 무렵 웃음과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챘어요. 사람들은 이제 노래와 이야기가 엔진과 컴퓨터 칩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모두가 이야기하는 한국 드라마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의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준 후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방의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지루해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른 자세로 앉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교수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어요. 우리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마지막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중심에 강조된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반도체, 배터리, 선박, 방위 기술, 문화를 나타내는 다채로운 선들이 한국에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지도는 한국을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처럼 보이게 했어요. 여러분,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정신이나 기술에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넓은 국토나 많은 인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휴대폰, 자동차, 배, 방어 시스템, 심지어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까지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멈춘다면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이 느려지거나 망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떠날 때 테일러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현대 세계가 우리가 항상 보지 못하는 연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나라들이 종종 모든 관심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는 국가들이 모든 것을 함께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 무시하던 모리 토모히로 씨는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리엔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미국 비즈니스 리더도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테일러 교수가 말했어요. 또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항구에서 화물선을 볼 때 한국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기억하세요.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청중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우렁찼어요. 저도 일어나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비즈니스 리더들은 한국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혁신에 대해 더 배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캠퍼스로 나가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벚꽃 꽃잎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은 제가 오래 잊지 않을 진리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의 그날, 세계는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화면, 메모리 칩, 배터리까지 모두 제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